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수많은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긴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딸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때, 딸이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기쁘고 설레는 감정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딸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 걸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할 유형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런 유형이라면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두기보다 딸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때로는 용기 있게 말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매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능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순간이 오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약속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돈 관리가 허술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엔 구체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결과를 감당하는 힘이 없다면 그건 단지 충동일 뿐입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사랑도 쉽게 말하고 약속도 가볍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신뢰는 생기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그 선택들 앞에서 항상 회피하거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흔들립니다. 부모로서 관찰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딸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하니? 이 사람이라면 내일을 함께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은 책임 위에서 자랍니다. 책임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자기중심이 숨어 있습니다. 딸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은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혼자 판단합니다. 배려보다는 통제에 가까운 말투를 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런 말 속에는 배려가 아닌 무시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존중 없는 사람과의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욕구를 감추게 됩니다. 부모가 봐야 할 건 눈빛입니다. 딸이 사위와 이야기할 때의 표정입니다. 그가 말할 때 딸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지, 사위가 딸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방어하는지 아니면 귀 기울이는지,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내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진심으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아? 존중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 없이 살아가는 부부는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변화에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고 타인의 제안이나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새로운 상황 앞에서 늘 불평을 먼저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방식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은 정체된 감정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일은 끊임없는 적응이고 조율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움이야말로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고 믿었죠.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딸에게 변화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대로인데 상대에게만 양보를 바라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부모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순간입니다. 실수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딸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떤 얼굴을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너랑 함께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서로 배워가며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 같아? 성장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의지가 없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결혼은 멈춘 시간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책임감 없이 말만 앞서는 사람,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 앞세우는 사람, 성장하려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 이 세 유형은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겉모습보다 삶을 대하는 자세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방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더 넓은 시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려야 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멈추게 하는 것이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